자,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의 거의 마지막 파트입니다. 그러니까 패널 형태 데이터의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패널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시간과 어떤 그 값이 있을 때 특정한 시점에서 많은 개체를 조사해서 각 개체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조사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하는 회귀 분석이 크로스 섹션을 한 거고, 그게 아니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조사된 값으로 회귀 분석하는 게 타임 시리즈 회귀 분석이라고 했습니다. 근데 이때 얘는 여러 많은 개체들을 종합한 지수의 형태를 띌 때가 많다라고 했는데, 그게 아니라 이 각 개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여러 타임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거죠. 이런 데이터를 이제 패널 데이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정보량이 상당히 많죠. 이 지수를 구성하는 각 개체의 데이터를, 시계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. 그래서 각 개체마다 차이가 어떻게 난다. 그거를 이제 보통 이펙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개체별로 차이 나는 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, 그리고 이 종합적으로 우리 시계를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값이 변해지는 그런 효과가 또 어떻게 되는지, 그런 거를 동시에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패널 데이터는 이제 굉장히 정보량이 많은 데이터입니다. 이때 우리가 이거를 individual effect라고 하고요. 시간에 따른 이펙트를 time effect라고 합니다.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죠. 근데 그와 함께 횡단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이분산성,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자기상관성의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. 특히 이 각 개체 안에서, 하나의 개체 안에서 이 시계열이 있잖아요. 요것들끼리의 코릴레이션, 개체 내에서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합니다. 그래서 우리 이 하나하나의 개체를 이제 패널 데이터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하나의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. 한 개체에 대한 이제 데이터지만 다수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클러스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그룹이나 클러스터 안에서 존재하는 오토코릴레이션 문제, 이런 것들이 이제 중력이 대두되는 게 패널 데이터입니다.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리그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시계열 데이터나 횡단면 데이터보다 훨씬 정확하고 풍부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우리가 만약에 100개의 인디비주얼에 대해서, 개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했을 때 모든 타임 포인트에 대해서 이 100개 데이터가 꽉 차서 조사된 경우도 있을 거고, 또는 이제 듬성듬성 이제 데이터가 비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, 빈 게 많이 연속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럴 겁니다. 이때 꽉 찬 데이터를 이제 밸런스드 패널 데이터라고 하고요. 비어 있는 게 이제 unbalanced 패널 데이터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패널 데이터의 구조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를 보면요. 먼저 이제 우리가 PLM이라는 패키지를 하나 라이브러리 했는데요. 저 PLM이 이제 패널 데이터 갖고 하는 이제 LM입니다. 리그레이션 하는 그 패키지입니다. 그 PLM 안에 보면은 이제 그런필드라는 이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, 걔를 일단 어태치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런필드의 이제 스트럭처를 보면은 firm, year, 그 다음에 IMV가 아마 investment 같고요. 그 다음에 value는 기업 가치고, capital은 자본이고,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쨌든 지금 firm이 회사가 여러 개가 있을 거고,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전형적인 패널 데이터죠. 근데 얘가 지금 생긴 모습이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firm year 해서 firm 1번에 대해서 1111 같은 회사가 쭉 내려가고 있고, 그 회사에 대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조사된 값이죠. 그것들이 각 변수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. 패널 데이터를 2차원의 평면으로 만드는 방법은 사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제가 지금 각 개체별로 시간에 따라서 뭔가를 조사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 그 하나의 값을 뭔가 지금 조사해 가지고 간 건데, 이 자체가 하나의 변수인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격을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. 그럼 1번 부동산, 2번 부동산에서 100번 부동산까지 매 시점마다 가격을 조사한 겁니다. 그래서
똑같은 이 100개의 개체에 대해서 가격이라는 변수 하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뿐입니다. 근데 저거하고 비슷하게 가격이 아니고 이제 가격을 우리가 종속 변수로 해서 독립 변수들을 더 조사하고 싶다면 입지와 관련된 지하철로부터의 거리도 조사해야 되겠죠. 아까 그 1번부터 100번까지의 개체에 대해서 역시 또 똑같이 이제 조사를 이제 합니다. 뭐 지하철부터의 거리는 사실 근처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으면은 값이 이제 변하지 않는 뭐 그런 경우가 훨씬 많겠죠. 그 다음에 뭔가 평형을 또 우리가 조사하고 싶으면 역시 또 똑같이 평형도 잘 변하지 않는 값일 거고, 그 외에 변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대부분 거시경제 변수인 것들이 많겠죠. 그런 것들은 사실 전체 개체에 대해서 똑같은 값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. 또는 전기세 같이 에너지 사용량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뭐 이런 값들은 또 개체마다 시간마다 또 다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타임 인베리언트한 변수도 있고, 시간에 따라 변하는 타임 베리언트한 변수도 있고, 그 중에서는 전체 개체에 대해서 똑같은 값이 적용되는 거시경제 변수도 있고, 각 개체마다 다른 값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, 뭐 데이터의 특성은 굉장히 다양할 건데, 그것들이 지금 각 변수별로 개체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저거를 표로 나타내면은 이게 개체고 이게 시간이다. 그러면은 각 변수 1번, 각 변수 2번 표가 또 나오고 3번 변수 표가 나오고 이렇게 표를 여러 개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. 우리가 보통 엑셀 같은 거 가지고 패널 데이터를 받거나 하면은 각 변수별로 시트 하나씩 조사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받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. 근데 통계 패키지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려면 전체를 뭉쳐가지고 하나의 그 테이블로 만들어야 되거든요. 테이블로 만드는 방법은 결국은 중요한 변수가 여기 두 개 들어가는 겁니다. 개체 변수와 시간 변수. 이거 두 개는 반복되는 거죠. 1번 개체에 대해서 시간이 1, 2, 3 이런 식으로 가고, 2번 개체에 대해서 시간이 1, 2, 3 이런 식으로 가고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개체의 해당 시점에 해당하는 여러 변수들의 V1, V2, V3의 값이 들어가는,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표입니다. 물론 요거 두 개는 관계가 달라질 수 있죠. 동일한 시간에 대해서 개체를 1, 2, 3, 4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죠. 배열은 뭐 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이렇게 생겼는데, 요런 타입의 데이터를 우리가 long 타입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거, 얘들을 그냥 옆으로 쭉 붙일 수도 있겠죠. 이런 거를 wide 타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패널 데이터 분석할 때는 데이터를 다 롱 타입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것까지 일단 설명드리고요. 근데 얘가 보니까 지금 롱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네요.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도 빠짐없는 밸런스드 된 데이터냐 하면은 is p balance드라는 이제 함수를 쓰면 됩니다. 그럼 true라는 것은 얘는 지금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어하고 펌만 뽑아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줘. 그러면은 1번에서 2번에서 이렇게 막 가면서 각 연도별로 다 데이터가 하나씩 이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죠. 빠짐없이. 자, 이번에는 패키지 PLM 안에 있는 EMPL UK, 뭐 영국의 인플로이먼트 관련된 데이터 같습니다. 어태치한 다음에 스트럭처를 보면은 회사 있고 이어 있고 비슷하네요, 그죠? 그다음에 섹터 아마 산업군인 것 같고 임금도 있고 뭐 그러네요. 그 데이터도 역시 이제 저렇게 생겼는데 얘가 밸런스도 됐냐 했더니 false가 나왔습니다.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밑이나 어디로 가면 이런 데 하나씩 이제 빈 게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굉장히 긴 데이터라서 이렇게까지 끊어서 이렇게 보면 1번 회사는 76년 데이터가 지금 없고 2번 회사도 그렇고 뭐 6번 회사는 83년 데이터가 없고 뭐 그렇습니다. 이런 데이터가 이제 unbalanced 데이터입니다. 근데 저거를 빠져 있는 걸 없애버리고 뭔가 꽉 찬 데이터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을 때, 그럴 때 쓰는 함수 이름이 make p balance드인데요. 이 만드는 방법이 이제 field이 있고 shared time, shared individuals가 있어요. 세 가지가 있는데 차이가 field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든 이어든 individual이든 time이든 하나라도 있으면 그대로 살려두는 NA 값을 넣어서 살려두는 게 이제 그 field이라는 옵션이고, shared times는 그 시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그 개체는 살려놓는 것. 그리고 individuals는 이제 개체가 하나라도 있는 시점은 다 살려두는 것. 뭐 이런 방식입니다. 근데 실제로
데이터 분석할 때 보면은 분석 기법에 따라서 밸런스드 된 데이터 갖고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그래도 되는 거 갖고도 할 수 있는 기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법에 맞추어서 굳이 밸런스드 된 데이터를 원하지 않으면 이제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그대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밸런스드 된 데이터 갖고 할 때는 타임이든 인디비주얼이든 하나라도 빠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좀 삭제하고 꽉 찬 거 갖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어쨌든 뭐 이런 게 이제 패널 데이터고, 아까 그 그린필드라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특성을 볼 때 그래프 많이 그리잖아요. 그래프를 한번 그리려고 보면은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전체 패널 데이터를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해요. 너무 복잡해지고.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많이 그리는 게 하나의 변수별로 보는 거를 흔히 제일 많이 그립니다. 첫 번째 그림이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의 변수만 따로 떼서 변수별로 이렇게 보는 거죠. 이어하고 이제 그로스 인베스트먼트하고 잘라서 보는 경우가 많고,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그림을 이제 팩터를 뭐 회사마다 넣어가지고 회사 개수가 많지 않다면 회사별로 이제 그려달라라고 하는 거죠. 여기서는 제가 이 각 회사들의 어떤 공통된 트렌드를 보여주는 뭐 리그레이션 값을 하나 넣어달라 해가지고 지금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요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각 회사별로 평균값 같은 거를 내가지고 그걸로 그림을 그려서 뭐 비교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. 그러니까 요거는 각 회사별로 그로스 인베스트먼트의 값을 점으로 나타내는 거고, 그걸 지나가는 뭐 평균값 선 하나 정도 그려서 회사별 차이를 본다든지, 아니면은 연도에 따라서 그 회사들의 편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제 그려서 보통 봅니다. 어쨌든 패널 데이터는 시각적으로 횡단면이나 시계열 데이터처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기가 좀 어렵다 이제 하는 거고요. 어쨌든 이런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OLS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그냥 이 투자 금액을 밸류와 캐피탈 두 개 변수 가지고 그냥 회귀 분석해서 그걸 PL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. 이런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저런 패널 데이터로서의 특성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크로스 섹셔널 리그레션 하듯이 회귀 분석하는 걸 풀드 OLS라고 합니다. 풀드 OLS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보면 뭐 둘 다 상당히 유의하게 나오고 R 스퀘어 값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막 했는데요. 이거 가지고 이제 그림을 우리가 그 사후 검증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일단은 이분산성 굉장히 크게 나오죠. 그 다음에 정규 분포성도 전혀 없게 나오고, 그 다음에 fitted value 대비 레지듀얼도 보면은 굉장히, 그러니까 fitted value 레벨에 따라서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. 그러니까 OLS를 위한 가정을 사실 전혀 못 맞추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게 패널 데이터의 일반적 특성입니다. 왜냐하면 각 개체별로 그룹 내 자기 상관성이 굉장히 강하고 뭐 이분산성이야 당연히 존재할 것이고 뭐 그러니까요.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여러 가지 사후 검증의 기법들을 적용을 해보면 전체적인 자기 상관성 당연히 존재하는 걸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더빈 왓슨 테스트를 해봐도 오토 코릴레이션이 0이라는 거는 완전하게 기각이 되고 있죠. LM 테스트로 이제 브루시의 가프리 테스트를 해도 당연히 존재하는 걸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 OLS의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체크 레지듀얼을 해봐도 역시 뭐 자기 상관이 존재하고,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OLS 모형 자체가 지금 레지듀얼이 상당히 자기 상관이 높게, 지금 ACF 값을 봐도 그렇잖아요. 그 다음에 샤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정규 분포 당연히 이제 기각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불시 파간으로 이분산성을 검증해도 존재하는 걸로 나옵니다. 이렇게 그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풀드 OLS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. 그래서 패널 데이터에는 각 개체별로 차이 나는 인디비주얼 이펙트하고 타임 이펙트하고 이런 거를 고려하는 모형을 써서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일단 설명드리고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